안녕하십니까. 정한기입니다. 지난 8월 5일 조국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용원 교수를 포함해서 6명의 집필진이 집필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한 구역질나는 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더욱이 조국은 공동필진 6명을 공공의 적으로 삼아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매도했습니다. 조국 씨는 학자로서의 어떤 그런 필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인격을 심하게 모독했습니다. 이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이 중대한 침해이며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명백한 부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반일 종족주의가 5천만 대한민국 국민됨의 필독서라고 확신하는 입장입니다. 조국 씨의 그 오만해찬 독서를 접하면서 저는 또 다른 망국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38년부터 1943년까지 시행된 육군특별지원병제는 모집 정원 16,500명에 대해서 지원자 80만 3,317명으로 약 49대 1의 치열한 지원자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들 지원자의 대부분은 보통 이상의 생계를 영위하는 이 남한지역 중농층 가계의 차남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인 아동 취학률이 50%를 밑도는 상황에서도 적지 않은 학비를 감당해야 했던 보통학교 졸업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남한지역 중농층은 정근대 양반 출신의 상류층과 달리 출세의 지향성이 강한 상민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계경제력의 확충과 자식들의 근대교육에도 힘써왔던 보다 역동적인 한국인 계층이었죠. 이들은 가계경제력과 학력만을 놓고 보면은 자신들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크게 부족할 것이 없는 사회계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육군특별지원병을 열망한 나머지 혈서지원과 심지어 수년에 걸친 재지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의 선택으로 육군특별지원병을 지원했던 것은 남한지역 향촌사에 횡행하는 양반과 상민의 신분차별이었습니다. 정근대 상민 출신들의 후예들이었던 이들은 20세기 개명천지에도 혓바닥을 늘어뜨린 병든 숙개마냥 향촌사회의 편견과 조롱, 멸시를 감내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가도 부끄러운 그런 삶들이었습니다. 숙회의 아들들이었던 이들에게 육군특별지원병제는 시대착오적인 신분차별로부터 탈출이자 입신칠세를 위한 기림길이었습니다. 바꿔 말하게 되면 이들이 육군특별지원병을 지원하게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 안의 신민주의였습니다. 육군특별지원병 출신자들은 중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거치면서 전문적인 군사지식과 풍부한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해방 이후 이 육군특별지원병 군사경력자들은 군사영어학교와 육군사관학교 등의 군사학교를 거쳐 한국군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한국전쟁기 육군특별지원병 출신 군사경력자들은 최일선 부대장으로 화력과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국제 공산세력의 남침을 저지분쇄하는 발군의 군사적인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육군특별지원병 2기생이자 육군사관학교 제1기생 출신의 임부택 중령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전쟁 초기에 스탈린과 김일성의 전쟁 계획은 북한군 2군단을 앞세워 48시간 이내에 중부전선 요충지 춘천지구를 점령한 다음 이천, 용인, 수원을 거쳐 북상하는 한편 서부전선을 돌파한 북한군 1군단과 양동작전으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국군의 유생 역량을 섬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 2군단의 남침은 임부택 중령이 진두지휘하는
국군 육사단 7년대의 치열한 결사항전에 의해 저지 분쇄되고 말았습니다. 춘천 전투는 스탈린과 김일성의 3.1 단기 결전 계획을 좌절시키고 한국전쟁의 전체 흐름마저 바꾸어 놓은 역사적인 사건이자 그야말로 한국전쟁사에 빛나는 춘천 대첩이었습니다. 건국기와 한국전쟁기 구국전선에도 용존분투했던 육군 특별지원병 출신 군사 경력자들은 단지 임부택 장군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화령 전투의 한병선 장군, 기계 왕강 전투의 송해찬 장군, 그리고 대감산 전투의 박경원 장군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육군 장성급 진급자는 11대 합참의장을 역임한 문형태 대장을 비롯해서 8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육군 특별지원병 출신 군사 경력자들은 한국전쟁사에 빛나는 지라성 같은 용장들이었고 멸공의 횃불 아래 죽기를 다짐했던 호국의 간성들이었습니다. 6.25 전쟁 초기 육군 특별 군사 경력자들의 용존분투는 한강방어선과 낙동강 방어선의 구축, 그리고 미군과 유엔군의 참전을 위한 절체절명의 시공간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950년, 60년대에 걸쳐 대한민국 60만 대군을 호령하는 육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국방장관으로까지도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의 영웅이자 승리의 창조자로도 해자되었던 백선엽 장군의 증언과 같이 이들은 사상적으로 전혀 불안이 없었고 발군의 전투 지휘 능력을 발휘했던 국군 최강의 상무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1948년 새로운 조국 대한민국 건립과 6.25 전쟁기 국제 군상 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의 조국을 지켜냄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취에 기초를 닦아낸 공로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그동안 한국 근현대사가 망각해왔던 육군 특별지원병의 역사적인 실체 혹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위해 용존분투했던 이 진정한 애국자들의 면모를 가감없이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사실 조국 씨가 젊은 날에 사회주의 혁명을 꿈꿀 수 있었고 표절과 짜집기 논문으로 서울대학 교수가 될 수 있었고 폴리페스와 안가주망을 입에 올릴 수 있는 자유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과 법무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전부 자유인의 공화국 대한민국이 이끌어서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반일 종족주의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맞이 않았던 이들 육군 특별지원병 출신 군사경력자들의 역사적인 실체를 학계 최초로 밝혔습니다. 그 어떤 과감도 배제한 정직하고 성실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저와 필진들을 두고 부역자, 매국노, 친일파라니요. 조국 씨,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참으로 당혹스럽고 어이가 없습니다. 올바른 반박도 없이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부역자, 매국노, 친일파로 몰아세우고 거짓 사기 위선을 말하는 무리들이 오히려 양식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는 완전 거꾸로 가는 한국 사회가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저는 이 조국 씨의 독설과 위선으로부터 또 다른 망국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불길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법무장관 후보자 조국 씨에게 요구합니다. 반일 종족주의 픽자들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2016년에 목도했던 촛불혁명과 같이 국민들의 분노가 당신과 이 정권을 불태워버리는 강한 불씨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